제가 원래 오늘 하기로 되어 있던 첫 강 역전 고지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집수리나 가꿈주택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지서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고 우리가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폭염과 한파,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전기 소비를 줄이고 절약 습관을 만들고 집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릴 설명은 절약 습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에너지 걱정, 우리 집의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에너지 소비 현황은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난방,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전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를 한번 마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금주택 시공하기 전에도 간단하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새나가는 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따가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쓴다면 평소 전기 사용량을 줄여서 겨울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한 400kWh 정도의 전기를 쓰시는 분이 겨울에 전기장판으로 200kWh의 전기를 쓴다면 600kWh가 넘어서 3단계 누진을 넘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200kWh 한 25,000원 정도 쓰시는 분이라면 전기장판으로 200kWh를 더 써서 400kWh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400에서 600이 되는 것보단 200에서 400이 되는 게 훨씬 더 요금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량을 줄이는 게 여름, 겨울에 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 보일러로 보일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방 한 칸만 우선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여름인데 겨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먼저 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현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는 한 1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천연가스가 이제 산업용으로 한 40%가 쓰이고요. 건물에서 55%가 쓰입니다. 이 건물은 상업용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그 공장의 연료로 쓰인다기보다는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 이제 이 건물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게 있죠. 4.7% 그렇게 쓰입니다. 천연가스는 다 수입을 해오는데요. 평택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저장 탱크들이 있습니다. 기체를 액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랗고 이제 고도로 저장 기술이 중요하고요. 고도로 아주 단단하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배급망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화기를 통해서 가스 형태로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스도 압력이 되게 중요해서 중간중간에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곳들이 이제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가스는 여러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는 어느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 계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은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는 건 서울도시가스네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동대문 지역인데요.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 고지서입니다. 제가 사는 곳. 여기 보시면 이제 열량에 따라서 가스요금은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고지 금액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가줄로 이제 책정을 하고 그 메가줄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열량을 가지고 이제 열량이 메가줄이고 여기 이제 해배 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
약간 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용량인 거죠. 가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체라서 부피로 지금 사용량을 체크를 하고요. 그 부피 안에 하나의 일정 부피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열량이 얼마냐, 그래서 열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이제 가스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 요금이 있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서 사용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부르죠 이거? 1해배인가요? 네. 1루배인가요? 네, 1해배인가? 네, 잘 모르겠네요. 네. 1입방미터 안에 42.709 메가줄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이 8월 1일부터 단가가 이제 인하가 된대요. 전 세계로 지금 저유가가 지속이 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낮아졌거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가스요금이 낮아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랑 상관없이 정해지지만 가스요금은 이제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간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난방비를 줄이는데 가스요금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 집이 가스요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전년 동월 대비로 가스요금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몇 개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택에너지 성능 진단 프로그램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설문을 하고 이제 잘 짜여진 약간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 입력값을 입력하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번 같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차양인 경우에 창문에는 차양을 달면 이제 열이 좀 줄어들고 창문에 그리고 이제 열차단 필름을 붙일 수도 있고 틈새를 막기 위해서 틈새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이 난방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옥상에 쿨루프나 단열 페인트를 칠하면서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외벽으로 나가는 안쪽에 바깥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베란다 벽 같은 곳에 이제 단열 페인트를 붙이거나 단열 이런 시트를 붙이는 것도 결로 방지에 약간 도움이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곰팡이가 핀 지역에 설치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곰팡이 피기 전에 결로가 생기려고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건식 난방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소 사용량이 줄면 여름 겨울 요금도 줄어든다는 게 이런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평소에 이게 매달 전기 사용량을 3년치를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평소 사용량이 많으면 이 피크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요금이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 평소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똑같이 피크 사용량,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전기 난방 사용량이 많더라도 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꼭대기 지점인 꼭지점 자체가 낮아지니까 요금이 훨씬 싸진다. 여기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누진제라서요. 지금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실제 네, 제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왜 이 앞에 이 금액과 여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본 요금도 200kWh의 전기를 쓰는 집,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전기를 쓰는 집은 기본료도 작습니다. 910원이죠. 그리고 201kWh에서 400kWh의 전기를 쓰는 집은 기본료가 1,600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201에서 400kWh. 이번에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 이거보다 약간 넘어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50kWh를 많이 쓰고요.
한 전기요금 한 25,000원에서 한 55,000원에서 6만 원, 한 7만 원까지 쓰는 분들이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한 요 정도의 요 400, 요 정도의 전기를 쓰게 되면 기본 요금을 1,600원을 냈겠죠. 그런데 401kWh의 전기를 넘게 써서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기본 요금이 확 올라갑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 1kWh 이제 만약에 전기밥솥을 한 30분 전기밥솥을 쓰고 전기밥솥을 쓰는 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한 30분 정도 트는 양 아니면은 약간 텔레비전을 한 5시간 보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게 1kWh라고 하는 양인데요. 그 1kWh당 단가가 처음에 200kWh까지만 썼을 때에는 이 1kWh당 93원인데 200kWh가 넘어가면 가격이 2배로 뜹니다. 그리고 401kWh가 넘어가면 280원으로 가격이 또 뛰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는데 누구는 280원짜리 전기를 쓰고 누구는 93원짜리 전기를 쓰는 거죠. 앞에서 보시면 지금 이때 전기를 썼을 때에는 이때 꼭지점 이만큼 전기 여기를 썼을 때는 180원짜리 전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를 쓰게 되면 280원짜리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전기를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200kWh 이하로 전기를 조금 쓰게 되면 4,000원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격을 싸게 쓰게 되는 거라서 우리 집 전기요금 한 10,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은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도 받고 기본료도 조금 내고 거기에다가 전력량 요금도 조금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다 10만 원 나와. 전기요금 진짜 많이 써. 그러면 실제로 한 10,000원 내시는 분의 10배를 써서 그만큼 내는 게 아니라 한 3배, 4배 쓰는데도 기본료도 많이 내고 전력량 요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하고 전력량 요금에 할인요금을 빼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부가세가 이제 더해져서 10% 부가세가 붙게 되고 전력기금으로 전력요금이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기본요금하고 아까 태양광 설치했을 경우에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있잖아요. 지금의 부가세는 이런 기본요금하고 전력량 요금을 태양광을 설치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매긴 다음에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태양광으로는 전력량 요금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와 기본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가세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전력의 단위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킬로와트시, 1kWh라는 양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기밥솥을 보온하게 되면은 51W의 이제 소비 전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크기고요, 용량. 이만큼의 전기가 있어야 켜진다 이런 의미고요. 한 달 내내 보온하게 되면은 24시간 보온을 하게 되면 이제 51.5W를 한 달이 24시간 그리고 곱하기 30일 하게 되면 720시간이 돼요. 시간을 곱하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용량이 킬로와트고 그 다음에 전기나 설비를 기기나 설비를 일정 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소비한 전기의 총량이 H가 붙어서 아워가 붙어서 전력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많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용량의 가전제품을 몇 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썼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탑을 거치고 변전소를 거치고 배전망을 거쳐서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발전소, 이게 화력발전소인데요.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송전탑, 시골에 가보면 산속에 많죠. 이런 시골의 송전탑을 거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송전탑 때문에 여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또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까지 와서 이 전봇대에서 배전망을 거쳐가지고
우리 집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탄으로 43%의 전기를 만들고요. 원자력으로 24%, 그 다음에 LNG로 27%를 만듭니다.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제 한전이 저희들에게 전기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1kWh의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지금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지구를 따뜻하게 데피고 있는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어떤 연료로 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네,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네요. 에코마일리지, 네. 먼저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개월 동안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수도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그거를 다 탄소 배출량으로 곱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 이하 줄어들면은 이제 5만 마일리지, 3만 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니까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입되지 않으시다고 하면 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전기 사용량을 그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 것까지만 확인이 되니까 최신 자료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료는 평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당연히 기본료가 달라집니다. 여름, 겨울에는 전기 사용량이 되게 많다. 400kWh 이상 전기를 쓴다. 그러면 그때 기본료 비싸게 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봄, 가을에 전기 사용량을 적게 낸다. 그러면 기본료를 더 적게 내시는 거죠.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도 기본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전기 사용량을 300kWh를 쓰고 옆집이 500kWh를 쓰면 옆집은 저보다 기본료를 많이 내는 거고요. 또 옆집은 한 10,000원 쓰는데 저희 집이 한 5만 원 쓴다. 그러면 저희 집이 기본료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전기 사용량의 기본료가 같은 건 아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동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 이용 시설 기본 요금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라서 주택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발전 원별로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느냐, 석유로 전기를 만드느냐,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달라지고요. 당연히 태양광은 훨씬 적죠. 보시면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991g 석탄으로 만들면 태양광으로 만들면 57g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석탄 전기나 가스 전기를 쓰지 않고 태양광 전기를 쓰자.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자라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CO2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서 지금과 같은 긴 장마, 여름의 폭염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전기 용도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더 추가로 붙어서 7가지죠. 주택용,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주택용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 공용 이용시설, 앵커시설,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센터 사무실 이런 데는 다 일반용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동사무소, 학교 이런 데, 학교는 이제 교육용을 쓰죠. 관공서 이런 것들도 다 일반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은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주로 교육용을 씁니다. 그리고 공장, 서울은 산업용이 별로 없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용을 쓰고요. 농사 지을 때는 농사용, 가로등은 가로등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방용으로 심야 전기를 쓰죠. 실제로 일반용, 주택용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게 주택용 전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용 전기입니다. 보통 앵커 시설을 이제 설립하시게 되면
앵커 시설은 일반용 전력 갑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거든요. 300kW 미만 고객인.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센터도 이 일반용 전력 갑에 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기본 요금은 얼마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본 요금가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냉장고도 있고 뭐 설비가 많다. 그리고 뭐 슈퍼도 들어오고 거기 앵커 시설에 뭔가 컴퓨터도 많고 그 에어컨이나 난방기도 용량이 커서 계약을 10kW, 뭐 20kW 와트의 용량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기본 요금이 6,160원 곱하기 2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집 거기 새로 들어오는 앵커 시설에 거의 뭐 냉난방 설비도 별로 전기 쓰는 게 별로 없고 선풍기 정도나 돌리고 거기에 다른 뭐 에너지 쓰는 것도 그냥 가스 보일러 쓰고 전기 쓰는 용도가 별로 없어서 우리는 한 5kW만 계약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기본 요금이 6,000원 곱하기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1kW 얼마나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 요금은 달라지고요. 이거는 매달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번 계약하면 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쭉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사용량과 여름철 금액과 봄, 가을철 금액, 겨울철 금액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전기를 200kWh의 전기를 똑같이 썼다. 1년 내내 200씩 쓴다라고 하면 일반용은 봄, 가을에는 요금이 싸게 나오고 여름에는 비싸게 나오고 겨울에는 봄, 가을에 중간에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더 많이 가져와서 만약에 아파트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아니면 대형 상가 안에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고압 전기를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훨씬 싸죠. 이렇게 기본료가 360원, 1kW당 360원밖에 안 되고 전력량 요금도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농사용 전기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중요하게 해서 여겨서 국가에서 비용을 싸게 매깁니다. 그리고 심야전력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우리가 1년 동안 전기를 쓸 때 보면은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쓰고 그리고 봄, 가을에 좀 적게 쓰고요. 낮에 많이 쓰고 밤에는 적게 쓰고 그리고 평일에 많이 쓰고 주말에 적게 쓰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잠을 자거나 활동을 안 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어지는데 이때 근데 발전기는 이제 계속 돌리는 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거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전기 사용량이 적을 때 전기가 남아도니 이걸 저장했다가 온수나 열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얼음의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낮에 평일날 낮에 난방이나 급탕 이제 냉방에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심야 전력 요금을 따로 신설을 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거의 일몰되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밤에도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심야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밤에 전기가 남아돌지 않아서 심야 전력에 대한 지원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심야 전력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이럴 때 여기 심야 전력도 이제 겨울철 요금은 약간 비싸지만 이제 기타 계절에는 요금이 더 싸고요. 그냥 일반용 주택용 전기보다는 더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복잡해서 어떻게 하나 뭐 고지서 일일이 쳐다보고 막 해야 되나 뭐 우리 집 전기하고 올해 얼마 나왔나 내년 얼마 나오나 뭐 어제 얼마 나왔나 이런 거 내가 다 알겠나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마트 에너지 미터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기계를 그 배전망에다가 여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분전반 있죠. 그 집에 들어오는 두꺼비 집 인근에 거기다가 바로 하나 설치를 해두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집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서 고지서 언제 나오나 막 이번에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신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뭐 에너지 절약하세요 컨설팅을 열심히 막 하러 다니고 이렇게 안 해도 핸드폰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기기들이 많고요. 이렇게 생긴 작은 기계를 여기 두꺼비 집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연결을 해두시면요. 핸드폰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전기 사용량이 많고 언제 일어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쓴 양이 얼마고 그래서 지금 누진제가 언제 가고 우리 누진제 3단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매월 매일매일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웃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플러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서 인터넷에서 한 2만 원 정도면 요즘은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콘센트에다가 직접 얘를 꽂으시고 그 위에다 그냥 콘센트를 꽂으시면 돼요.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멀티탭 같은 건데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멀티가 아니죠. 하나죠. 멀티로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고요. 예,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해두시면 핸드폰이 그 가전제품이 스마트한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한 가전제품이 되는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온, 오프를 다 하실 수 있고 외부에 나가셔서 하실 수 있죠. 만약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온 것 같다. 그러면 핸드폰을 열어서 바로 이제 끄면 집 밖에서 외출한 다음에도 에어컨을 끌 수 있고요. 전기 난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전기장판 켜놓은 거 아니야? 싶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어플을 핸드폰을 통해서 하면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스케줄 기능이 있어서 매일 몇 시에 켰다가 몇 시에 껐다가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항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2시간씩만 이제 그 공기 들어가는 공기방울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질 정화기가 2시간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2시간만 켜지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요금을 이제 얼마치 내가 전기를 썼는지 전기밥솥 같은 게 전기 얼마 먹는 거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럼 설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아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동네까지 가지고 오는데 설비 그 손실이 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석탄을 떼서 혹은 가스를 떼서 불을 만들고 그 불이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이제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송전탑과 전봇대를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전기 제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전기 난방 같은 열을 만들고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쓰는 전기의 양이 10이다 라고 하면 발전소에서는 30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그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요만큼 줄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만큼 많이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1kWh의 전기를 줄이는 건 생산을 3kWh를 안 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줄이려면 일단 가전제품 숫자가 적어야 돼요. 요즘에 뭐 건조기도 있고 뭐 온냉장고도 있고 뭐 식품 건조기도 있고 막 이런 가전제품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전제품이 많으면 전기 사용량이 저절로 많아지게 됩니다. 본인은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기전력,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보면 사용하지 않을 때 대기전력도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기전력을 꼭 끄게 해서 대기전력을 잡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뜨거운 거 오래 쓰는 게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달보다 전기를 적게 쓰는 게 전기를 절약하는 비법이죠. 강동구청에서 450가구를 진단을 해봤더니 에너지 손실이 제일 컸던 게 정수기, 냉온 정수기, 그리고 이제 비대의 온열 기능 같은 게 있는, 그 다음에 온수 기능이 있는 비대,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었던 인터넷 전화, 그리고 전기밥솥, 그 다음에 TV 셋톱박스 순으로 이제 대기 전력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것들 집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 전력 줄이는 것에 대한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인터넷상에 많고 하니까 그런 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또 전기를 적게 쓰시는 마을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전기 콘센트를 이제 가전제품마다 거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 전원 버튼의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대기 전력이 없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열려 있고 여기 이 짝대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거는 대기 전력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 전력 차단을 위해서 멀티탭을 사용해 주시거나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서 이제 전기 차단을 안 쓰실 땐 전기 차단을 해주시면 좋고, 대기 전력이 없는 것까지 굳이 이제 코드를 뽑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LED로 교체를 하고 에어컨은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이제 코드를 뽑아놓고, 왜냐면 에어컨을 꽂아놓는 것만으로 화장실 전등 하나 켜놓는 거랑 똑같은 전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를 설치한다거나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표시를 해서 불 껐다 켰다 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막 다 불 켰다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시 끄는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좀 더 습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멀티탭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냉장고 온도를 좀 조정을 하셔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를 좀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셔도 냉장이나 냉동 능력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원가 회수가 언제 되지? 이렇게 기대하시게 되는데요. 쓰는 양에 따라서 많이 쓰면 원가 회수가 빨리 되고 또 적게 쓰면 원가 회수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르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료도 올라가고 전력 사용량 요금도 올라가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료도 내려가고 전력 사용 요금도 내려가니까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 요금은 다 달라진다. 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요금에는 온실가스 비용,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비용이라든지 미세먼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핵쓰레기,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쓰레기 비용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결코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요금을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누시면서 전기요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